네, 안녕하십니까. 액티브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랩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발표 목차는 백그라운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앞서 해당 논문을 세미나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이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떤 쿼리에 대해 정확한 논리지를 가져와 리스폰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최근 연구들이 어떠한 아웃풋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리파인하는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타남으로써 어떤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아니면 하드웨어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연구를 하기 위해 개인 연구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여서 연구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이유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을 세미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이제 메소드인 어떤 플레어라는 것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플레어는 Forward Looking A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플레임의 약자를 따온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즉 화면과 같이 어떤 기존 레그라는 방법론의 아웃풋을 플레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첫 번째 이제 파라메트릭 메소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법론은 바트, GPT-3와 같이 라지 코퍼스로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시키는 모델들은 구축된 파라미터를 확장, 수정,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non-parametric 메소드라고 해서 모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논리지 베이스를 활용한 방법론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위키피디아에서 관련된 논리지를 가져오기에 확장, 수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non-parametric 메소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법론을 비교해 보자면, 파라메트릭 메소드는 라지 코퍼스로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시키고 이에 따라 파라미터 확장, 수정,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바트 GPT-3와 같이 생성에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 non-parametric 메소드는 외부 논리지 베이스를 접근 가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확장, 수정,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BM25, 서치 엔진과 같이 검색에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방법론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파라메트릭의 장점인 외부 논리지를 참조하여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검색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이를 리트리버로 활용을 하고, non-parametric의 장점인 라지 코퍼스 학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답변을 생성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제너레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참고 자료인 김재희 석박통합과정 세미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트리버 어그먼티드 제너레이션 기반 방법론의 한계는 정보를 한 번만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어떤 롱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싱글 타임 리트리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여러 번 정보를 수집하는 멀티 타임 리트리버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화면 그림처럼 어떠한 아웃풋과 쿼리 간의 관계에서 빨간색 글씨처럼 n번의 멀티타임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것을 해당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멀티타임 리트리버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프리비어스 윈도우는 고정된 길이의 윈도우 사이즈를 쿼리로 사용하여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론이고, 두 번째, 프리비어스 센텐스는 이전 문장을 쿼리로 사용하여 리트리버를 진행하는 방법론이고, 퀘스천 디컴포지션은 전체 질문을 하이 질문으로 분해하여 각 하이 질문이 추가 정보를 리트리버를 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메서드는 다음 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비어스 윈도우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레트로입니다. 레트로는 랭귀지 모델의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라지 리트리버 데이터셋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모델 파라미터로 초대형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이제 개선점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인코더는 어떤 인풋 시퀀스와 가까운 텍스트 청크를 검색하여 어그먼티드 인코더 인풋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디코더는 인풋 시퀀스 임베딩과 리트리벌 된 임베딩 간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어떤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 청크라고 하는 어떤 토큰 단위로 잘라서 활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인풋에서 텍스트 청크 단위로 이제 들어왔을 때 리트리버를 시켜서 어떤 nearest neighbor, 즉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패시지를 가져오는 것이 해당 구조의 특징이자 프리비어스 윈도우라고 하는 이전 토큰 단위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레트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타경 졸업생 세미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프리비어스 센텐스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IRCOT라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이는 리트리벌과 어떤 리즈닝이라고 하는 체인 오브 숏의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체인 오브 숏 문장을 기반으로 K개의 패시지를 리트리벌하고 쿼리 패시지 숏의 형태로 리즈닝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쿼리가 들어왔을 때 쿼리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트를 추출하고자 리트리벌 과정이 진행되고요. 다시 이 쿼리와 리트리벌된 다큐멘트를 활용하여 체인 오브 숏의 과정을 거쳐서 문장을 추출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인 오브 숏에 어떠한 문장을 활용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이제 오른쪽 아래 빨간색 박스 안에처럼 마지막 문장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세 번째 퀘스천
디컴포지션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셀프 에스크입니다. 해당 방식은 복잡한 질문을 하위 질문으로 분해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여서 메인 질문의 답변을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셀프 에스크와 서치 엔진과 상호작용을 통해 답변을 프롬프트에 추가 후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빨간색 그림처럼 셀프 에스크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하위 질문으로 이제 분해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해당 모델의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셀프 에스크와 서치 엔진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답변을 지속적으로 이제 프롬프트에 추가 후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선 세 가지 연구들의 문제점은, 일단 프리비어스 윈도우와 프리비어스 센텐스는 이전에 생성된 토큰을 쿼리로 사용하므로 어떤 랭귀지 모델이 향후 생성하려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고정된 간격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점에서 리트리버리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태스크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태스크에서 일반화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 기여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전에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향후 생성할 정보를 활용하고, 고정된 간격이 아니라 유연한 간격을 활용하고, 태스크별 프롬프트가 아닌 범용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롱폼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검색할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추가 정보를 검색하여 재생성하는 플레어라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메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제 롱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에서 생성된 각 센텐스를 어떤 플레어라는 방법론을 통해 재생성하는 방법론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선 뒤에 장표부터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생성된 문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재검색 후 재생성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레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센텐스 1이 생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해당 센텐스는 플레어를 거쳐서 이제 쿼리로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센텐스 2도 플레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3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 센텐스 n까지 이제 반복을 함으로써 이 센텐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썼을 때 어떻게 센텐스 단위로 생성할 수 있냐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뒤에도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센텐스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문장에서 센텐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해서 첫 번째 문장만을 가져와서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이 논문 저자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생성할 때마다 정보가 필요하면 리트리버를 진행하자라는 것이고, 어떤 긴 형식의 생성은 복잡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과정에 여러 논리지 수집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논문, 에세이, 책을 만들 때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모티베이션을 따와서
플레이어라는 방법론이 연구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 다이렉트로 생성될 문장을 활용하여 언제 다시 검색 후 재생성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센텐스 2가 플레이어 다이렉트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 다시 검색 후 재생성할 것인지, 즉 어떤 센텐스에서 플레이어 다이렉트를 할 것인지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쿼리 포뮬레이션은 생성될 문장 중 무엇을 다시 검색 후 재생성할 것인지에 대해 제한하는 방법론인데요. 플레이어 다이렉트가 이제 어떤 기준점을 발견을 하고 재생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걸렸을 때 이 센텐스 2 안에서도 토큰 단위가 있고 어떤 토큰을 다시 검색 후에 재생성할 것인지를 이 쿼리 포뮬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방법론은 세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제 생성 과정 중에서 리트리버 할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리트리버 해올 것인가, 세 번째는 리트리버과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총 세 가지 챌린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 가져올 것인지는 이 플레이어 다이렉트와 플레이어 인스트럭트가라는 방법론이 있고,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는 이 플레이어 다이렉트 중에서 익스프레스 쿼리와 임프레스 쿼리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친 것이 이제 플레이어라는 메소드이고요. 앞서 언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인스트럭트와 다이렉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요약하자면 인스트럭트는 어떠한 서치, 쿼리라는 것을 생성하도록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플레이어 다이렉트는 생성된 문장을 쿼리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인스트럭트부터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방법론의 이제 골이라고 하는 목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서치 쿼리를 생성해내는 것이고, 이 프롬프트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킬 1은 검색 관련 인스트럭션과 이그젬플을 배치하는 것이고, 스킬 2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관련 인스트럭션과 이그젬플을 배치하는 것이고, 이 텍스트 케이스에서 서치 쿼리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이 총 세 가지의 프롬프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시를 보자면 스킬 1 내에서 퀘션과 앤서를 풀사 샘플로 구성을 하고 모델에게 서치 텀이라는 것을 뽑아내도록 프롬프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generate a summary about Joe Biden 이라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토큰 단위로 조 바이든 어텐디드를 생성하다가 어떤 랭귀지 모델이 서치 쿼리를 생성하면 생성을 중지하고 생성된 쿼리를 사용하여 관련 문서를 재생성하는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 그 후 이제 생성된 쿼리는 다음 검색 쿼리, 즉 여기 그림에서 보면 서치 조 바이든 디그리라는 다음 검색 쿼리가 생성되거나 끝날 때까지 사용자 입력 앞에 붙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 다이렉트라는 방법론인데요. 해당 방법론의 배경은 블랙박스 LM을 파인 튜닝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 인스트럭트가 생성한 쿼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생성될 문장을 사용하여 검색할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input, generator, summary about job biden이 들어왔을 때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말했던 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임시로 생성된 문장을 바탕으로 이 문장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색을 트리거할지 쿼리 포뮬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쿼리 포뮬레이션은 이 모든 임시로 생성된 모든 토큰, 이 S T가 T 안에 모든 토큰의 생성 확률이 어떤 스레스홀드 세타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 제대로 생성이 됐다고 판단하여서 어떠한 마스크나 Q젠을 이제 진행하지 않고요. 근데 이 토큰 중에서 하나라도 이 스레스홀드 세타보다 낮다면 마스크라는 방법론과 Q젠이라는 방법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생성된 문장이 제대로 생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인풋에 원래 X 인풋에 뒤에 컨캣되어서 인풋이 이어지고요. 다시 이제 스텝 2로 들어가서 레그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임시로 생성된 문장을 바탕으로 또다시 쿼리 포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스레시홀드 세타보다 생성 확률이 작은 토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라는 방법론과 Q젠이라는 방법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을 한다 라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실험한 쿼리 포뮬레이션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마스크라는 것은 익스프레스 쿼리라는 이제 명칭에 붙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Q젠이라는 것은 익스프레스 쿼리라는 명칭을 이제 붙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레스 쿼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레스 쿼리는 이 S 해티 즉 임의로 생성된 문장에서 스레시홀드 B보다 낮은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B 여기서 예시는 0.8이라고 이제 주어졌을 때 0.8보다 낮은 토큰 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와 로 디그리라는 것을 이제 마스킹하여서 조 바이든 어텐디드와 where he earned 이라는 이제 문장을 기존 레그의 이제 인풋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임의로 생성된 문장에서 스레시홀드 B보다 낮은 스팬을 대상으로 익스프레스 쿼리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 똑같이 어떤 스레시홀드 B로 주어졌을 때 이 B보다 낮은 스팬 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로 디그리를 대상으로 두고 이 각각의 스팬을 챗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두어서 이 익스프레스 쿼리를 생성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어떠한 프롬프트 제로샷 퀘스천 제너레이션은 프롬프트의 예시인데 이 유저 인풋과 제너레이터 아웃풋 소 파일이라는 어떤 t 시점 이전에 생성되는 문장을 이제 인풋으로 주고 이 스팬 Z를 생성하도록
커리를 랭귀지 모델한테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제시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생성된 문장, 생성된 커리, 즉 익스프레스 커리를 다시 레그에 인풋을 두어서 이 커리에 맞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요. 다시 이 아웃풋을 이 인풋에 컨캣을 함으로써 마지막 문장을 생성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그런 플레이어 방법론의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보자면 이 데이터셋에서 어떤 so final answer is라는 어떤 형식화된 그런 구조가 있고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판단을 해서 생성을 스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플레이어라는 방법론은 첫 번째 플레이어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고 이는 생성될 문장을 활용하여 언제 다시 검색 후 재생성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방법론이고 커리 포뮬레이션은 생성될 문장 중 무엇을 다시 검색 후 재생성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이고요. 다음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과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부터 보자면 이 다큐멘트 코퍼스와 리트리버는 위키피디아는 BM25를 사용을 하였고 오픈앱은 빙 API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제너레이터는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GPT 3.5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센텐스 토커나이저는 각 단계 T마다 64개 토큰을 생성한 후에 NLTK 센텐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하여 첫 번째 문장말을 추출을 하고 이 다큐멘트 포매팅은 검색된 문서들을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의 형식을 바탕으로 랭크에 따라 input X의 앞부분에 추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으로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첫 번째는 멀티업 QA라는 태스크에서 투위키 멀티업 QA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 데이터셋의 꼴은 정보 검색 및 추론 과정을 통해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으로 Why did the founder of Persis die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Persis라는 이제 파운더가 왜 죽었냐 라는 것을 이 Persis는 누구고 뭐 샷에 의해서 죽었다 라는 이 to hope을 이제 앤서로 구성하여서 최종적인 답변을 이제 추론한다 라는 그런 데이터셋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먼센스 리즈닝이라는 태스크에서 스트레이시 QA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태스크의 이제 골은 지식, 즉 상식 등을 모두 활용하여 답을 추론 후 생성하는 것이고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퀘스천 이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냐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배의 밀도는 어떠하고 이 밀도는 이 물의 밀도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을 수 없다라는 어떠한 상식을 이제 활용하여서 답을 추론하는 데이터셋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롱폼 QA라는 태스크에서 ASQA와 ASQA 힌트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의 골은 복잡한 정보를 찾는 질문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어디서 홈게임을 진행하냐라고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홈게임에 대한 질문이 좀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홈게임의 시티는 어디고, 이 스포츠 컴플렉스는 어디고, 이 스타디움은 어디다. 이렇게 뭐 n개의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데이터셋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Q의 힌트는 말 그대로 이제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앤서를 추론하기 위한 어떤 힌트를 이제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데이터셋인 오픈 도메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중 위키 ASP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이제 골은 오픈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문을 생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화면에 있는 예시처럼 어떤 에코스쿨에 대해서 요약문을 생성해 주는데 어떤 이 에스펙트, 아카데믹스와 히스토리라는 에스펙트를 포함하여서 요약문을 생성해줘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답변으로 뭐 아카데믹스는 어떻고 히스토리는 어떻고 이러한 측면을 나눠서 앤서를 생성하는 데이터셋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메인 실험 결과인데요. 이 메인 실험 결과의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셋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매트릭은 UKASP는 유니이벨의 팩츄얼 컨시스턴스를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EM이라는 모델 아웃풋의 정답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이 초록색이 이제 모델에서 제안한 방법론인데요. 실험한 5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멀티옵 QA가 가장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태스크가 명확하고 투-홉 리즈닝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목표로 최종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개선을 크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SQA와 UKASP는 비교적 적게 개선을 되었는데, 이는 태스크가 명확하지 않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생성 및 평가 난이도가 높다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매트릭과 메소드를 이제 비교 실험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데이터셋은 투위키 멀티옵 QA를 고정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제 매트릭은 앞서 설명드렸던 EM과 F1 프리시전 리콜은 토큰 단위 매칭 여부로서 예시를 들자면 리콜은 정답 토큰 중 모델 아웃풋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플레이어 다이렉트가 즉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방법론들도 비교를 해보자면 퀘스천 디컴포지션, 프리비어스 윈도우, 프리비어스 센텐스 순으로 성능이 높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가 해석을 하기로는 퀘스천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인 컨텍스트 이그젬플처럼 하위 지문으로 분해되기에 퀄리티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해당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프리비어스 윈도우는 문장의 전반부를 쿼리로 사용하여 후반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비어스 센텐스는 이전 문장이 다음 문장의 엔티티 또는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센텐스 단위 가장 성능이 낮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 인스트럭터와 퀘스천 디컴포지션을 비교를 해보자면 플레이어 인스트럭터와 성능이 낮은 이유는 랭귀지 모델에게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쿼리를 생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첫 번째 실험인데, 이 실험의 목적은 프리비어스 센텐스와 넥스트 센텐스를 비교한 실험이고, 이는 두 방법 모두 마스킹이나 퀘스천 제너레이션 없이 전체 문장을 리트리버에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매트릭은 DF1이라고 하는 긴 답안에서 답할 수 있는 모호한 질문의 비율과 RL은 루즈
루지엘이고 DR은 DFN과 루지의 오버롤 스코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넥스트 센텐스가 성능이 더 높아 생성될 문장을 활용하여 리트리버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커리 포뮬레이션의 임프레스과 익스프레스 커리를 비교를 하였는데 이때 뭐 앞선 설명드린 것과 추가적으로 이 F1이라는 매트릭은 엔티티 베이스드 F1 매트릭이고 이 실험 결과 두 방법의 성능은 비슷하여 모두 정보를 효과적으로 리트리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플레어라는 방법론은 생성될 문장의 각 토큰의 확률이 낮을 경우 다시 검색하여 문장을 재생성하는 플레어 다이렉트를 제안을 하였고 생성될 문장의 토큰을 기반으로 쿼리를 생성하는 쿼리 포뮬레이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한계는 추가적으로 ELI5에서 예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이유는 ELI5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이 필요한 롱폼 QA 데이터셋으로 리트리버식 근거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계는 이게 사실상 크리티컬한데요. 단순 구현 시에 오버헤드와 제너레이션 비용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LM을 랭귀지 모델을 여러 번 즉 리트리버 할 때마다 한 번씩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SBA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랩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